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다 코스를 넘어서서 태풍을 몰고 오고 있는 우리 자유파 보수의 미래 희망 장동혁 의원님 모시고 이제 출마 배경이나 또 현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네. 지금 여기 요즘 거국 프레이 많은데 서정욱 TV도 여기 거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부담이 없습니까? 전혀 부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정말 정통 보수 우파를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 극좌에 계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 개의치 않습니다. 예. 당원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출마 선언문요 몇 번 읽어보고 소개도 많이 했는데 그 제일 앞에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저는 탁견이다. 정말 이게 탁월한 견해다. 이렇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현재 그 우리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고 계엄의 원인에서 찾아야 된다. 네. 이게 저는 정말 탁견해 봐요. 탄핵의 바다는 그 좌파들이나 내부 총질들이 프레임이고 진짜 혁신은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이 폐악질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설명. 선거에서 지면 늘 혁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아는 것이 저는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왜 졌는지를 보면 결국은 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저희들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계엄의 원인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이 계속 정권 끌어내리겠다고 입법 폭주, 의회 폭거를 한 것이 계엄의 원인이 됐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만 있냐? 그렇게 입법 폭거를 하고 의회 폭거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내부 갈등만 일으켰던 국민의힘에게도 저는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계엄 이후에 저희들이 탄핵은 반대했었습니다. 계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풀자고 해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기 대선이 있었고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러면 단일 대오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혁신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출마 선언문에 보면 야, 이 말도 이게 엄청나게 회자가 됐거든요.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어디 운동권이나 노래. 야, 그럼 싸우지 않는 자에게 배지를 떼라는 말은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제1의 존재 이유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고 예. 따라서 이게 싸우지 않는 사람 배지를 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용기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변화와 쇄신을 계엄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 라고 들여다보니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 국민의힘의 책임은 결국은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 늘 분열하면서 싸우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과 함께 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게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그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게 그쪽으로 넘어와 버린 뭐 정교제, 조갑제 이런 분도 있고 권오월 이런 데 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싸우지 않는 자 중에 좀 대표적인 게 그 오히려 부역자가 한동훈 측이나 안철수, 네. 조경태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원래 한동훈 개파에 있다가 넘어서니까 또 이게 한동훈 쪽에서 막 욕을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배신자라고 저쪽에서는 역으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계엄이든 탄핵이든 어떤 국면에서 제가 밝혔던 소신을 상황이 달라졌다고 아니면 또 선거에 패배했다고 제 입장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함께 했던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분들을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아니면 어느 쪽에서 비판한다고 그분들과 멀어지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계엄 탄핵 국면에서 한 가지를
견지했을 뿐입니다. 우리 당에서 후보로 내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정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2번이나 연속해서 탄핵의 방법으로 내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나 다른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내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사람들하고 멀어진 것이지 제가 누구를 끊어내거나 누구를 배척하거나 누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편에 서서 탄핵을 막고자 했을 뿐이고 탄핵을 시킨 사람들, 탄핵의 문을 연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에서 배신하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은 일관된 자세로 네. 딱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네. 한동훈 측근하게 그 의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마치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서 무슨 지도부를 와해시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계엄의회 첫 번째 의총에서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이 탄핵을 막겠다. 그런데 내가 이 탄핵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첫 번째 의총에서 밝혔고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탄핵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있었던 탄핵은 막아내지 못했고 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고 그리고 맨 처음 의원총회에서 제가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 보고 이 거취를 전해라. 뭐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의원님이 안철수 보고 당신이 사퇴해라. 그 안철수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강하게 발언한 배경은 뭡니까? 저희 당에서 네. 당론을 정했을 때 그 당론을 특히 특검, 탄핵과 같은 우리 당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매우 중요한 국면에서 매번 당론을 어기고 당론이 정해지자마자 의총장을 박차고 나가서 나는 당론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은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 반복해서 그랬던 분들이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을 이런 수렁에 빠뜨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한다면 당론을 어기고 반복해서 당원과의 약속 그리고 본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정당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은 저는 당연히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이미 나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당당히 싸워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뭐 지금 후보 사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길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사퇴하라고 한다면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방송에 나가서 아니 저는 국회의원이고 국회법에 따라 당론보다 국회법이 위에 있으니까 당론을 지키지 않고 제 소신대로 표결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당론을 지키지 않고 소신대로 하시려면 당을 떠나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당론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마시고 그리고 당원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당을 떠나서 소신껏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뭐 워낙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옛날에 그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하는 건 쓴소리인데 예. 당론이 정해지고 나서도 하면 이게 총소리다. 내부 총소리죠. 예.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던데 그 같은 의미죠. 예.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치열하게 의총장이든 그 어디서든 공개된 공간에서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당론이 정해지려면 거의 80% 이상 당원 당규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당론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 토론 끝에 결론을 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정당에 소속된 정당에서 공천받은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해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쓴소리를 넘어서 이미 당론이 결정됐는데 밖에 나가서 나는 따를 수 없다, 안 따르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내부 총소리죠. 지금 이제 그 판세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은 이강으로 이제 그 확실하고, 나머지는 이게 이번에 에이스 리서치 그저께 놓은 거 보면요, 오히려 이게 주진우 의원이 안철수보다 약간 높아요. 네.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중에 4강에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5대5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진우 의원이 그나마 늦게 출마 선언했지만 지금 그래도 조금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싸워왔다는 겁니다. 유진우 의원도 나름 열심히 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판세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후보도 50이 안 나오거든요. 예. 의원님도 그때 19.8, 20 나왔죠? 첫 네. 조사 지원이 엄청나게 놓은 거예요. 태풍이에요. 네네. 김문수보다 한 34, 5 정도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그 두 분이 결선 갔을 때 네. 과연 이게 연대할 수 있는 뭐 세력이 염두에 둔 게 있습니까? 아니면 1차에서 50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제 정치적인 소신, 제 신념이 무엇인지를 우리 당원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정통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거나 그리고 함께 하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의리를 나는 보여주겠다라는 신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당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고 지금과 같이 당원들이 원하는 그리고 당원들이 바라는 당으로 개혁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저는 결선 없이도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없이도. 예.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현역이 별로 없어요. 네. 원에는 좀 있는데, 네. 근데 그 기존의 주류 의원들, 먼저 친윤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네. 주류 의원들에게 대부분 장동혁을 밀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요.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쌍권이 또 밀어주니까 기분 나쁘다. 쌍권도 별로 좀 인기가 없어요, 솔직히.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뭐 권영세든 권성동이든 누구든지 선거 때 밀어주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이게 지금 어떤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많은 기자들이 취재도 해서 알고 있을 텐데 예. 대부분의 원내 의원님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뭔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초재선 의원들께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뭐 선수 관계없이 뭐 지역 관계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신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사실 대선 이후에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계시지 그분들이 지금도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시면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전당대회에서 뭐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두 분은 어쨌든 대선 끝난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서 지금은 뒤에서 관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나서서 뭔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판세를 뭐 여론조사도 있지만 요즘 이게 또 유튜브 시대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도 막 여론조사하면 한 10만 명씩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압도적으로 이상하게 모든 유튜브 송구권의 유튜브나 네. 뭐 이런 데 이거 신한수 계열이나 네. 여러 군데 보니까 의원님이 거의 80% 이상 압도적으로 1등이던데 네. 김문수 후보가 또 이게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어요. 네. 이 이유가 뭐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유가? 저는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든 언론이 어떤 비판을 하든 그거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다 밖으로 나가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했던 그런 목소들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께서 실망했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대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그동안의 신념을 바꾸거나 또 눈치 보면서 물러서거나 움츠러들거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러닝메이트는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좀 이게 서로 친소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뭐 염두에 좀 둔 인물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지도부는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당의 개혁 방안이나 아니면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정당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도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함께 있어야 당이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내부의 갈등 때문에도 힘든데 지도부마저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목소리가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쇄신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등록할지 청년 최고위원회에 등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개혁 방안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전당대회 기간 내에 제가 그분들 함께 응원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뭐 러닝메이트처럼 뭐 예전처럼 뭐 같이 다니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당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방향이 같다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구독자님들 네. 댓글 제가 많이 보는데요. 요즘 이게 그 의원님 인기가 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네. 상당히 그 이번 선전에서 반드시 좀 승리해서 보수를 혁신하고 새로운 이게 그 미래 희망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했던 당원들을 실망케 하고 상처를 준 것이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당원분들이 다시 어깨 펴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의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